2020학년도 2학기 방송대 중어중문과 기말고사 후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는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은 사지선다형으로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하고 좀 달랐지 않습니까? 근데 금년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시험 보는 방법도 달라서 좀 힘들어하는 학우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학기하고 비슷하게 공부를 했고 또 시험을 보고 그래서 조금은 처음보다 익숙해졌습니다. 학과별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현대 서양문화 이거는 소설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피력하시오. 뭐 이런 거예요. 근데 이것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가. 그 개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가 자기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적기가 처음엔 좀 그렇더라고요.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을 살려서 소개를 하면 되겠다.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보바리 부인을 읽고서 소설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이 소설이 영화적 기법과 어떻게 연결되어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을 하시오. 이런 내용이죠. 근데 이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서점에 가서 소설 보바리 부인을 한 권 사가지고 와서 한 2번 읽었어요. 읽고 또 영화도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한 2번 봤습니다. 이러면서 뭐 하다 보니까 뭐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대로 과제물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이거는 이제 비교적 뭐 쉬운 내용이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조선시대의 민장이라든지 이제 민장이 뭐 탄원서 비슷한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소송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. 또 과거 시험을 뭐 보는데 뭐 자기가 가상현실에서 조선시대 사람으로서 가상현실을 그 시절을 가상해서 쓰라.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. 다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공부가 좀 더 잘 몰랐던 부분, 우리의 풍습이라든지 조선시대의 뭐 민장 이런 것 같은 것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의미 있는 교양 과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전공 과목인 중국어 장문인데 이 장문은 뭐 피해갈 수도 없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해야 될 그런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았어요. 그 구직서 같은 거는 그냥 비교적 틀에 있는 내용인가 어느 정도 뭐 짜맞추기 같은 거 한다고 그럴까요? 그렇게 장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제가 학교 공부를 끝내고 취직할 때 만약 그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는가 이걸 중문으로 중국어로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저는 한글로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중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. 번역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문법은 제대로 했는가 과연 이 문장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거를 검증해야 되잖아요.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다음 그 번역기에다가 그를 돌려가지고 봤죠.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이게 자기가 써놓은 그 문장이 제대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번역이 됐다 하더라도 내 글이 좀 이상한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정하고 그래 매번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수십 번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결국은 완성을 했어요.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제 뭐 문장을 자기소개서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. 근데 이런 과정에서
공부가, 이런 데에 이런 경우에 이런 문장도 쓸 수 있고 저런 문장도 쓸 수 있겠다. 이런 점에서 공부하는데, 중국어 작문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국어 작문을 저는 이제 한 번쯤씩 써봐요. 한 번씩은 써보고 이거를 이제 복습을 계속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영상 중국어는 이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? 구어체를 공부를 하는 거죠. 말하는 걸 공부한다.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. 과제물은 그렇게 잘은 못해도 신용은 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, 아무튼 영상 중국어도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. 영화 같은 걸 본다든지 CCTV를 본다든지 중국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다든지 그렇게 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성어와 고사인데 제가 가장 공부하기가 쉬웠어요. 왠고하니 이거는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고사 성어에 관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과제물을 작성하는 데는 상당히 쉬웠던 것 같고요. 다만 한문 같은 것이 많으니까 한문이 새로운 한문도 있고 또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나 아무튼 이 과제물은 이 6과목 중에 가장 쉬웠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교재도 없는 인강만 가지고 공부하는 현대 중국 연극 영화 감상, 이 과목은 처음에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연극 영화 보면서 노는 것 같은 공부다 이런 말씀을 했고, 또 굳이 여러 군데서 찾아가지고 무슨 참고서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과제물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이렇게 쓰여 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인강 안에 교수님이 출제한 과제물의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영화를 꽤 여러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 유튜브에서 미리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인강에 나와 있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상세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학기에도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지난 학기 같이 시험을 보는 거하고 다른 그런 공부였고 그런 과제물 작성이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.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. 지난 학기에는 과제물 제출하고 나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전공 과목인 중국어 작문이라든지 영상 중국어라든지 성어와 고사 같은 것은 앞으로 한 달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소 2번 정도 더 본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깊이 이해하는데 이 과목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기말고사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.